Start the beat. 안녕하세요. 돈 버는 세상 돈세영입니다. 오늘은 돈세영 팬 중에 울산에 사시는 분 안 선생님이 댓글에 세종공업을 분석해 달라고 해서 시간을 내서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울산의 안 선생님, 제가 처갓집이 울산이죠. 울산에 들리게 되면 꼭 전화하겠습니다. 회에다 소주 한 잔만 사주시면 됩니다. 제가 한 3시간 정도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어찌됐든 100% 팬들의 댓글에 대응을 약속은 못하겠지만 부지런히 시간을 내서 궁금한 점이나 있다면 종목 분석에 원하시면 적어 놓으세요. 마음 편히. 다는 못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좋은 종목을 골라서 방송을 하겠습니다. 세종공업은 공부를 해보니까 방송할 가치가 있는 회사입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세종공업을 분석하겠습니다. 세종공업은 수소차 부품의 대장주, 수소차 부품의 대한민국에서 대장이기도 하고 글로벌 전 세계에서도 1등 아니겠나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세종공업은 현대자동차의 부품 협력회사지만 수소차 부품만은 세계에서 최고의 주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수소차 시대가 오느냐? 중요하겠죠.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전기차의 시대가 확실히 오고 있죠. 그래 봐야 지금 전체 시장에서 전기차는 한 5%에서 10%대로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 전기차도 대중화가 확실히 되지 않았죠. 그러나 깃발은 꽂았죠, 전기차는. 하지만 수소차는 깃발도 아직 못 꽂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돈세영이 자신있게 결론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전기차와 수소차는 경쟁 속에 있는데 둘 다 성장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전기차는 승용차, 좀 작은 차 분야에서 기반을 다질 거고요. 수소차는 시간이 좀 걸리지만 장거리에 필요한 대형 트럭에 수소차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소차의 시대는 분명히 오지만 어느 특정 분야일 거고 시간이 좀 걸린다. 왜냐면 인프라 구축도 필요하고요. 수소가 좀 가격이 저렴하지는 아직 않아요. 그러나 두산이나 전 세계 여러 기업들이 수소를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생산을 한다면 수소는 가격대가 내려오면서 수소차의 시대가 분명히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종공업은 1976년 창업을 했고 오래됐죠. 엔진차의 소음기 배기 쪽의 부품에 대한민국에서 1등 회사예요. 그런데 이 시대가 사실 성장을 못하고 저물겠죠. 왜냐? 친환경 차의 시대가 오면 소음기 배연 쪽의 부품이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세종공업이 미래를 준비했겠죠. 근데 준비를 수소차 부품에 초집중을 한 것 같습니다. 세종공업의 23년 비전은 뭘까요? 매출액은 3조, 22년도에는 1조 8천억인데 3조면 매우 큰 성장을 목표로 잡았어요. 이게 23년에 이룬다는 뜻인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시원시원하게 매출이 2조도 안 되는 회사가 지금 3조를 잡았어요. 영업이익은 1200억, 신규 사업을 30% 성장을 시킬 거다. 아, 비전 되게 세게 잡네요. 인도 시장을 앞으로 진출한답니다. 그리고 기존 사업을 1.8조를 유지하고요. 친환경 전장 사업을 확장해서 3천억의 매출을 추가로 달성하고 스마트 전장 사업을 800억을 더 추가로 달성하고 ADAS 추진하고요. 후방 카메라, AVM, 초음파 센서를 개발한다는 거죠. 매우 미래가 밝네요. 결과는 어찌 나올지 모르겠지만 회장님의 미래의 목표는 매우 높습니다. 목표가 달성됐으면 좋겠네요. 세종공업은 보이는 이미지처럼 수소차에 각종 센서, 수소 센서, 수소 저장 탱크, 실속도 센서, 압력 센서, 그리고 수소 연료 전지, 금속 분리판, 수소 센서, 압력 센서 다 수소 쪽에 관계된 거죠. 이렇게 많은 수소차 부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글로벌 세계 1위 같아요. 수소차만 활성화되면 햄버거가 가능한 주식이라고 봐야 됩니다. 정말 이렇게 수소차에 대해서 준비를 철저히 한 회사는 세종공업이 최고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세종공업은 수소연료 전지에 기술력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수소 연료전지 발전기도 이렇게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친환경 이동용 발전기, 이런 발전기를 만들고 있는 거죠. 친환경 연료전지 발전기 만들고 있다. 연료전지 발전기는 캠핑 차량에도 들어갈 수 있고, 통신 중계차, 군사기지, 요트, 이동용 주택, 수술실, 야외 행사장, 제가 보기엔 요트인데 대형 선박도 기술 개발이 되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여러 분야가 이렇게 있습니다. 발전성이 있다고 봐야 되죠. 수소차가 활성화되려면 전기차를 이겨야 되는 거예요. 전기차가 대중화가 빠르냐, 수소차가 대중화가 빠르냐. 지금 결론은 어떻게 됐습니까? 당연히 전기차가 승리했죠. 전기차가 승리할 수밖에 없었던 거는 가격이 쌉니다. 일단은 여기는 2배의 차이가 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또 이 연비, 비용이, 충전 비용이 전기차가 5분의 1밖에 안 돼요. 29원, 여기는 108원. 반보다도 더 싸죠. 연비 싸요, 자동차 가격이 싸요. 당연히 전기차가 이겼죠. 그런데 장점도 있습니다. 수소차의 장점은 한 번 충전하면 600km를 달릴 수 있어요. 아니 참, 전기차는 390km. 그리고 완충 시간, 충전 시간이 짧아요. 그냥 꽂으면 돼요. 수소차는 5분밖에 안 걸려요. 전기차가 기술 개발이 아무리 됐다 해도 1시간 정도는, 완충에 1시간 정도 걸립니다. 전기차의 단점은 또 뭐냐? 무거운 배터리 중량이고요. 긴 충전 시간, 그리고 충전소 현황이 수소차는 별로 없어요. 16곳. 그래도 전기차가 많죠. 국내 판매량도 3만 대가 팔렸는데 한국에 수소차가 실력이 있다 해도 744대, 별로 안 팔렸죠. 세계 판매량은 더 차이 납니다. 170만 대가 팔렸는데 고작 세계에서 1만 대가 팔렸어요. 아직 수소차는 안 왔다. 그 이유는 비용이 꽤 많이 들고 가격대가 비싸고요. 수소가 비싸고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죠. 경쟁력이 떨어진다. 하지만 돈생이 보기에는 대형 트럭, 장거리 트럭은 기술 개발이 좀 되면 대형 트럭, 상용차죠. 수소차가 더 유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 대형 트럭은, 전기차는 장거리를 뛸수록 배터리 중량이, 무게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효율이 떨어져요. 근데 수소차는 유리한 거죠. 그러니까 대형 트럭, 장거리를 트는 트럭은 수소차가 조금만 더 상용화되면 전기차를 앞지를 수밖에 없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돈생이 보기에는 시대가 좀 시간이 걸리지만 사용차 트럭은 수소차의 시대가 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계 수소차 판매 현황인데요. 한국은 작년 대비 54% 성장을 했어요. 그리고 유럽도 20% 성장을 했고, 중국이 대단합니다. 중국이 176% 성장을 했어요. 그러니 중국이 또 수소차를 노리고 있는 거예요. 수소차가 비전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한국도 기술력이 매우 좋은데 중국은 항상 조심해야 된다. 수소차의 장점은 장거리 이동, 짧은 충전 시간이죠. 그리고 장거리 이동에 유리하고요. 장거리 트럭에 유리하다. 그리고 수소 선박이 될 가능성이 있고, 수소 드론도 유리하다. 세종공업의 재물을 보겠습니다. 1조 2천억 19년도에, 20년도는 줄었죠. 1조 1828억, 21년도엔 1조 5881억, 22년도는 1조 한 8천억, 17% 상승을 했죠. 영업이익은 132억에서 적자가 계속 나다가 올해는 171억 정도, 200억 정도 성장을 했죠. 시가총액은 1792억입니다. 그러니 매출액 비해서는 저평가지만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따서는 적당한 가격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당하다. 영업이익에 비하면 적당하다. 그리고 배당은 한 100원 정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보율은 한 2,600 정도, 2,800 정도, 그러니까 현금이 어느 정도 있는 회사예요. 세종공업의 가치 분석을 돈세형 스타일로 하겠습니다. 22년 매출은 1조 8,580억, 한 17% 성장을 하죠. 22년 영업이익은 171억, 돈세형이 3분기까지라 한 200억이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171억은 3분기까지거든요. 22년 순이익 예상은 159억, 한 이건 170% 정도 되겠죠. 170억. 시가총액은 1792억. 영업이익을 171억으로 넣는 게 아니라 200억을 넣어야 될 것 같아요. 200억 곱하기 10배를 해주면 2천억 아닙니까? 그러면 아직 저평가죠. 한 20% 정도는 더 갈 게 있는 거죠. 하지만 주식이라는 건 미래의 먹거리를 땡겨옵니다. 미래의 먹거리 뭡니까?
친환경 전장 사업이 있고 ADAS 후방 카메라, 그리고 초음파 센서, 수소차 부품, 수소차만 터진다면 세종공업은 급상승, 템버거 갈 수도 있습니다. 수소차가 활성화될 때는 세종공업이 돈세이버긴 템버거가 갈 정도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수소차는 좀 오려면 아직 멀었어요.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요. 트럭부터 상용화 될 겁니다. 세종공업의 주간 차트를 분석하겠습니다. 바닥은 한 4,500원대가 바닥인 것 같고요. 바닥은 4,500원이 바닥이다. 바닥이요. 바닥 4,500원. 바닥은 낮은 것 같고 정부 정책의 수소의 그 정책을 키워준다면 3번, 4번, 5번을 바닥을 찍고 이렇게 상승을 하겠죠. 그래서 돈생이 보기엔 세종공업은 장기적으로는 우상향으로 갈 건데 수소차 활성화가 중요하겠죠. 수소차가 언제 활성화 되느냐. 그리고 세종공업은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정부가 정책을 수소차를 밀어준다 하면 또 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수소차가 언제 활성화되느냐, 그리고 정부 정책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느냐에 따라서 세종공업의 주식 수익률은 거기에 맞게 따라갈 것 같아요. 돈생이 보기엔 1번, 2번 바닥은 찍었고요. 장기적으로 이렇게 조정을 받다가 좀 이렇게 느리지만 우상향으로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타이밍은 세종공업에 너무 집중 투자를 할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벌써 확실하게 온 전기차 전장 부품 섹터에 투자하는 게 맞겠죠. 돈생이 얼마 전에 이야기한 전기차 전장 부품 섹터가 더 유리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세종공업은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되고요. 시간이 많이 난 필요 없다, 시간을 많이 투자할 수 있다 하는 분은 또 세종공업을 바닥에 매수하는 것도 괜찮은 작전인 것 같아요. 결론을 짓겠습니다. 세종공업은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 바닥은 다졌고 수소차의 활성화 시대가 좀 앞당겨진다면 주식은 우상향으로 갈 수 있다. 그리고 수소차가 진짜 큰 성장을 한다. 그러면 세종공업은 매우 크게 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돈세영 가족 여러분, 오늘 세종공업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부지런히 각 섹터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돼요. 오늘도 앞으로의 올 수소차 미래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선생님 가족 여러분들, 우리 열심히 공부해서 큰 부자 됩시다. 100억 갑시다. 100억 다시 또 요새 좀 해이해졌어요. 100억 부자 갑시다. 100억 부자 갑시다. 화이팅!